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넘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삼성이 2025년까지 넘버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한 바닥에서 한 15%? 이 정도 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여전히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앞으로 지금 제가 보면 저는 그 반도체 분야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분야로 특히 이제 비즈니스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지금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담당 교수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책을 또 자율주행차와 반도체 미래라는 책을 한 달 반 전에 출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학생을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이런 감산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보면은 일단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자체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보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해야만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다릅니다. 네.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바로바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납기가 되게 빠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데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재고가 더 쌓이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고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고가 소진이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감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또 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르겠죠. 아무래도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이게 그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고 볼수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음.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감산 발표한 다음에 삼성의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좋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뭐 선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떤 그 기대감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예. 혼란스러워서 예. 또 어렵고 예, 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겠는데 예, 지난번 예. 출연하셔가지고 예, 예. 삼성전자 모아가면 좋겠다. 지금 예, 싸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감산 결정도 나오고 이런 거 예, 보고 예. 투자 결정도 나오고 보면서 예, 예. 한 길게 1년, 2년 보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네,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감산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빨라야 3개월, 보통 6개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또 그 하반기에 보시면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보면 이제 그 서버향 수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그 CPU를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가 또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챗GPT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CPU가 있으면 바로 이제 메모리가 같이 이제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챗GPT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GPU가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가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HBM이라고 있어요. 고성능 반도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D램을 계속 칩으로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상당히 빠른 메모리인데요. 그게 또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DR4 같은 경우는 재고가 줄이는데요. 그 삼성이 줄이지 않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메모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GPU에 사용되는 HBM은 줄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DDR5 그것도 이제 새로 나온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HBM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제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아, 부가가치가 높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 많게는 그렇게 이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이제 고 부가가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진도 그만큼 이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실적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런 고부가 가치를 예, 맞습니다. 내는 그런 램, 메모리 쪽 분야는 예, 예. 감산을 안 하는 거군요. 예, 감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게 또 메모리 안에 되게 다양하게 있는 다양하게 거군요. 있죠. 예.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해 예. 주신 그런 반도체 부분들이 예. EUV 장비로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EUV 장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다 EUV EUV로 공정을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EUV 장비가 들어가는 게 첨단 예, 공정이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DDR5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심리가 뭐냐면은 처음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비싸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 R&D 비용을 빨리 뽑아야 돼요. 예, 3년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비용을 뽑고 나머지 3년 이후부터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그 이익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 주가로 봤을 때요. 예, 예. 한 바닥에서 한 15%? 이 정도 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여전히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어. 앞으로 지금 제가 보면 그 예전에도 보시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는데 그때도 1년도 안 걸려서 바로 회복이 됐어요. 보통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 4년 주기로 그런 불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불황이 좀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가 불황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지금 약간 반도체 불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삼성전자는 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삼성이 대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최고의 금액을 찍었습니다. R&D 부분에서.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거 이상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R&D라고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나 그렇죠. 또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맞습니다. 연구 그런 비용이죠. 개발비를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3, 4년 그 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제 아마 나중에 볼 거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인재에 대한 투자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급 인재들 많이 영입했습니다. 예. 연봉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도 아마 채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뭐 용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난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CSM LSI 그쪽 패밀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5,000명까지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인원을 늘릴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CL 퍼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년 한 개씩 이제 팹을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이제 팹을 짓습니다. 불황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빅테크 기업이나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상당히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을. 다른 기업들은 예, 그만큼 투자를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R&D 에. 아무래도 이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 불황에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의 1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신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앞으로도 이제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설의 투자자분들의 책을 보니까 예, 예. 그 불황에 예. R&D 비용, 그 예, 예.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는 예. 그런 기업을 눈여겨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차원이군요. 예.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임기가 보통 이제 4년 되기 때문에 자기 임기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CEO나 이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좋은 혜택을 거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하게 되면 일단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다 재무제표 바로 까먹어요. 나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예, 예. 야,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오너 경영 체제가 유리한 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예, 예. 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런 패턴을 삼성이 써왔던 거고. 예, 맞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쌓아둔 그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음. 예,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메모리에서 그나마 예전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투자 금액이 안 돼요. 보통 이제 뭐 매해 뭐 한 20조 원 정도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금액을 파운드리 이익으로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막 디스플레이에서도 돈 예, 예, 그렇죠. 꼬았죠. 예, 예, 모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진짜 보니까 감산이나 예, 예. 그런 조금 기업에 이렇게 좀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가장 최후에 쓰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감산한 것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었으면 아마 안 했을 가능성도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뭐 4조 원 적자가 났잖아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버티질 못한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상당히 음. 중점 많이 두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보시면 그 6, 7년 전에 그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계속 이제 적자 나다가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하만이. 왜냐하면 이제 전장 쪽에 엄청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장 쪽에 완전히 포커스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이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장 사업 때문에 그런 어.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비전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예.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예, 하잖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예. 전장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삼성은 또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나 아다스 이쪽에 이제 많이 메모리가 쓰이거든요. 아, 예, 그런 쪽에 지금 엄청나게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넘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삼성이 2025년까지 넘버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 그게 그 마이크론이 1등이에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음.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엑시노스 오토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우디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전에는 주로 이제 모바일 쪽에 많이 쓰였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또 자동차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부터 센서가 곳곳에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또 그런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걸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5나노 공정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반도체 기업인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암바렐라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이제 삼성이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테슬라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테슬라도 자동차 쪽이죠. 자율주행차 또 앞으로 할 건데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차량용에. 예를 들면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파운드리 쪽도 많이 앞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세 군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메모리면 메모리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예.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삼성만 이거 다 세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훨씬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출 규모도 당연히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차량 예. 새로 구매하신다는 분들 예, 얘기 예. 들어보면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인포테인먼트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엄청 발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다스 예, 그런 부분들도 엄청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생명이죠, 거의 예. 자율주행차에.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예, 예. 그게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포기 못한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안 쓰였어요.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300개 이렇게 막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 수천 개가 쓰입니다. 아, 메모리만.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벌써 있는 거죠. 수요가 2, 300개면 벌써 3배, 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요. 예. 예전에 거의 안 쓰였어요. 내연 음. 그쪽 일때는. 근데 이제 없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혹시 그 차가 예. 고급화되면 예. 그 안에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아다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 맞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반도체 그런 성능도 성능도 상당히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DDR 뭐 4, 5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차량이 이제 아마 아다스나 인포테인먼트를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EUV 장비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아, 예, 그렇구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성능이 좋아야만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성능이 좋아야만 또 이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성능이 좌우합니다. 세트의 어떤 능력을.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니까 예, 예. 최첨단으로 가야 예, 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